유통법 수산물 118페이지 118페이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1047에는 수산물 유통법 184페이지 법령 148페이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전신 문구는 업무 위탁 업무 이걸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유통가격안전법하고 수산물 유통법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부한 거 다 더 헷갈립니다. 수협에서 지금 저번에 참석하신 김행이를 줬는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 변화는 없다지만 우리가 이걸 알문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다음 별거 없다는 거하고 보고 별거 없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출제할 때 출제 교수들이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오후에 할 겁니다. 자, 184페이지입니다. 10분간 합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입니다. 농업조합이고 지구별로 뜨고 업종별로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정한 생산단체 생산자가 생산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구조구조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눈이 띄어야 됩니다. 허가 3개월 전에 공고한다. 폐쇄는 6개월 전에 내고 시장구조구조장관 폐쇄 허가를 신청하면은 3개월 전에 공지한다. 적으십시오. 자, 6개월 전에 폐쇄허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3월 전에 폐쇄 공고한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항 같은데 어항법에 따라서 중심지가 돼야 되고요. 위탁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수산물 매매 장소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뱀장어, 종자용 지에 눈에 띄어야 됩니다. 매매 방법입니다. 수탁 판매 예외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 말고도 깊이 들어갑니다. 자, 옆에 법 40조 매수 뭐냐면은 해수부 장관이 요청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요청하는 겁니다. 40조가 뭐냐면 아까 전에 계약 생산을 했어요. 계약 생산을 후에 홍수 출하입니다. 홍수 출하를 해가지고 생산자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선 수매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에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유통가격법에 따라서 도매시장에도 우선 수매를 부탁할 수도 있겠죠. 수탁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할 때가 수탁 판매 예외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통가격으로 필요할 때 업무 구중에 겸용 업무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19조의 정가 수입 매매가 수탁 판매의 예외입니다. 자, 업무 구중이란 말을 빠져면 안 됩니다. 3회 업무 구중에 겸용, 정가 수위, 산지 중도민 요청, 정가 수위. 그리고 매수한 날로 3년간 보관, 사유까지. 그 다음 위판장 개설하는 위판장에서 경비 입찰 정가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시, 선상, 갬봉, 해수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 산지 중도민입니다. 산지 중도민에는 개설자가 지정, 개설자, 위판장 개설자입니다. 매수, 도매, 중개, 비상장, 허가. 비상장 허가를 누가 받습니까? 개설자가 허가를 받는다. 됐네, 그죠?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으면 상자가 똑같습니다. 물론 산지 중도에는 유효기간 5년, 10년, 개인은 3년, 10년 적으십시오. 자, 산지 중도면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적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메인 간의 거래는 산지 중도면이 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도 역시 해수부에 따라 가지고 할 때든지 41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한다든지 40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단기간에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산지 중도면 거래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 간의 허가를 받아서 거래했어요. 거래하고 나면은 군수구조자 적시 통보합니다. 적시 통보한다. 걸치 찍으십시오. 뭐 시간을 두고 30일 내에 뭐 15일 내에 통보한다. 왜? 우리 머리는 뭡니까?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거래 연간 거래금액을 따라서 1명 이상을 해서 산지 경매사를 임명한 후에 15일 내에 통보한다는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바꿔버립니다. 안 만되죠?
산지 중동면 거래는 허가를 받았지만 끝나고 나면 즉시 서류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비상장 수산물은 누가 허가를 받습니까? 1번 2번 나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시장 군수사인을 받습니다. 로부터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글이 해석이 이상한데 산지 위판장 개설자로부터 지우고 시장 군수사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바꿔십시오.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볼 때 유통가격안정법을 품사할 때는 그게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법이 바뀝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물 유통법이 굉장히 개선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로부터가 지우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바꿔라고요. 예, 적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적고요. 지금 저는 전신 묻고 제가 지금 또 하고 인쇄 가져올 동안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 거 산지 위판장 수산물 위판장 쭉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9월 7일날 가서 시험장에 가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나 후배님들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암기를 안 하고 넓게만 보는 겁니다. 근데 수험 보는 건 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암기를 안 하거든요. 웃을 일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면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저는 되더라도 61점 이상만 될 것 같습니다. 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신 분들은 7, 80 이상 받아가지고 합격하십시오. 수품사 2차도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요.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 허가 구칙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 거래는 시장군수 개설자가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산지 중점이 1인이라든지 소수일 때, 그리고 상장하는 게 무의미할 때, 수입상 원양산 수산물을 특징상 산지 중점에게 현지 곤란하게 개설자가 인정할 때 이게 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두 개. 그러면 늘 때 이게 되겠죠. 다음 중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의 거래 허가 대상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수산물 품목이 지금 산지 중점의 1인일 때, 그 다음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산지 중점인이 소수일 때, 이어서 위판장 상장의 거래하기 무의미한 품목, 그 다음에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서 산지 중도면에 해당 수산물을 매매하는 것이 산지 중도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참가인은 아닙니다. 산지 중도면입니다. 산지 중도면이 매입하는 것이 현지 곤란하다고 해수부 장관이 인정 아닙니다.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자, 이 문제 한 문제입니다. 이거 바꾸는 거는 물론 다른 거 바꿀 수도 있지만 위판장 개설자지 업무 구중으로 틀린 겁니다. 해수부 장관이 틀린 겁니다. 위판장 개설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 신고입니다. 직접 수요자, 소비자 아닙니다. 직접 매수하는 수요자지 소비자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 역시 아까 했습니다. 1인 15인 통보, 유통사업자, 매매 방법, 수단 매매 방법은 수탁 판매 원칙이고 매매 방법의 대금 결제 적시해야 됩니다. 경매 입찰 정가 수익, 다만 출하자가 전치, 선상, 갱본, 해수에 따라서 하면은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를 수 있다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정가 수입 매매는 경매사가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쌩까면요 업무정지 10, 15, 1월입니다. 10, 15, 1월 적으십시오. 경매사. 그래서 10, 15, 1월은 4개 중에 3개입니다. 다만 경락자 결정을 쌩까면은 형 경락자 15 또 경락자 결정 15 또 36 15, 3, 6월이 업무 극입니다. 김치. 아까 전에 118페이지 있으니까 앞페이지 1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어떻게 놓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갱매 입찰 방법에는 원래 원칙입니다. 전자갱매가 원칙이고요. 그게 이제 밑에서 7, 8번째입니다. 19조 4방입니다. 갱매 입찰은 전자가 원칙이다. 단 전자가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 해수부 등 시행구칙에 따라서 거수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으로 한다. 위에서는 19조 1항은요. 갱매 입찰 정가 수위로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치, 선상, 견본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은 원하면은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거고, 밑에 전자식으로 한다. 거수, 기록, 서면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는 위판장 개설자는 갱매 입찰할 때 최고 가격이지만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최저 가격을 갖다 였어요. 절대로 판매하면 안 된다. 19조가 문제, 세 문제까지도 놓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위판장 중동평가입니다. 여기서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산지에 위판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탄생을 시킵니다. 이게 개설자잖아요. 그러면 산지 위판장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통주체가 산지 중도면인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갱매사가, 산지 갱매사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평가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산지 위판장 개설자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판장 개설자를 업무 정지 같은 거 폐쇄 허가 취소를 가능하겠죠. 얘는 위판장 개설자는 산지 중도면에 평가하고 업무 정지도 가능하겠죠. 산지 갱매사도 역시 징계도 가능하고 업무 정지도 가능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평가입니다. 시장 구청장은 위판장 관리가 위판장 개설자의 거래 실적을 봐가지고 2년마다 평가한답니다. 2년마다. 자, 2년 동안에 쓰십시오. 2년. 12. 자, 개설자는 산지 중도면을 평가한답니다. 자, 맞죠? 산지 중도면. 이건 아닙니다. 평가 안 합니다. 자기가 임명하잖아요. 임명해놨고. 얘는 산지 중도면은 물론 지정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프리랜서라 그랬잖아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업무 정지를 한다든지 지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청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청문 들어갑니다. 근데 임명이니까 보자면은 자기 하부 조직의 직원하고 같습니다. 산지 갱매사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위판장 개설자는 산지 중도면을 평가합니다. 이때는 평가하는데 얘는 평가는 2년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없죠. 없습니다. 구방형님 평가하는데 몇 년마다 평가하는데 없네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수시도 할 수 있다. 형은? 윤행은? 수시로 할 수도 있다. 형은? 가만히 있는 게 답이야. 자, 시행구칙 4조 업무 구정에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업무 구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모르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자자자자. 얘를 바라고 업무 구정에 그부터 산지 중도면이 지정이 하는 사. 그러고 나서 제저 거래겠다 이거 평가할 때 이런 게 있어야겠지. 직업 보죠. 뭐 이런 게 산지 중도면에 위판장 계좌 상장하지 않은 수사면 됐다. 산지 중도면에 사는 거래하는 경우에 허가를 했지만 이제 거래하는 경우 산지 따는 내부시장의 수사물 위반 방법, 출하자에 대한 대응 결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 어디요? 산지 중도면에 경영관리 평가에 문제 그래요. 몰라면 이쪽을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아, 맞죠? 됐어요. 저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논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꼭 지금 앉아서 학교는 국민학생이야. 우리가 국민학생입니까? 최소한 중학교는 됐지. 박수 좀 치세요. 이렇게 알려줬으면은. 네. 끝. 모르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네, 자세 없으면은 업무 구정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판장 개설자 조합장의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예, 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봐, 저걸 봐라니까.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요. 188페이지 왔습니다. 개수보수 지원. 자, 국가 지원해가지고 지원한다는데 이걸 업무구조에 열 수는 없죠. 국가가 지방적인 하니까. 수탁판매 원칙. 입항에서 이렇게 도매나 수산물에 하는 초라 유탁받아야 한다. 개수부로 정한다. 특별하게. 이런 것까지는 업무구조가 아니지만 그 밑에 세부적인 시간 업무구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매매 방법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189입니다. 수탁판매 예외구정입니다. 그래서 수탁 거부 사유 한 문제, 계속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 매매 방법, 아까 선치, 선상, 갱보, nen장 매매 있었죠. 그 다음에 갱매 입찰에 예외 있었고요. 수수료 구치, 이 보세요. 다시 똑같습니다. 위탁가 사유 시설 사용료 190. 위판장 개설자가 문을 열었죠. 예, 개설자가 짱 하고 면적이 이제 딱 나왔어요. 이렇게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갱매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산지 33번 중도면인 산지 중도면인 사무수요가 있겠죠. 이렇게 시설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시설장료 개설자가 위판 시설을 사용해 받는 수수료 위탁 수수료 위탁했잖아요. 그죠?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 수수료 한번 볼게요. 수산물 거래한 사이도 지금 그러니까 위판의 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위탁한 출하자에 대해서 출하자입니다. 개설자 상당히 안에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자에 포함해서 수수료 받았습니다. 위탁하는 사람한테 위탁 수수료 개설자가 받습니다. 자, 중개 수수료 누가 합니까? 산지 중도면이네. 중개하죠. 도매 중개하잖아. 중개 도매하죠. 이 사람이 출하자 이 사람들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맞죠? 매매한 자로부터 산지 중도면은 수산물 매매 중개하는 산지 중도면이 그 수산물을 매매한 자로부터 아니 중개 수수료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매매는 뭡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매매는 뭡니까? 구매와 그러니까 저 갖다 준 출하와 판매 그러니까 둘이 돼 매매니까 이상하네. 그죠? 그러니까 출하자라고. 출하자를 떼고 출하자는 중개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 안 내도 됩니까? 왜? 저기 도매시장 개설자한테만. 아, 개설자한테 지금 벌써 줘버렸네.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매매니까 구매자한테 받는 거네. 따지보면 매매한 자 이상하다. 매매한 자가 구매자네. 그죠? 따지보면은 구매자 맞습니까? 구매자는 중개수수료 내나? 그래서 사용료 좀 내야죠. 중수를 내야지. 사용료하고 아, 다르지. 매매자는 수수료는 위탁자만. 이거 여자 아니죠. 중개 수수료를 얘기하잖아요. 중개.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위탁한 매수한 자라 그랬는데요. 그래. 산지 중도면한테 매수한 자로부터 수수료. 산지 중도면이 중개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갱매입찰회가 지가 가져왔어요. 그런 중개 넘기잖아요. 이거는 넘길 때 매매한 자로부터 받습니다. 중도매인이 저기 매수인 있잖아요. 매수 참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매수도 하고 받는 매도도 네. 중개도 하고 그렇지. 매도도 하고. 그 수수료예요. 자, 매매한 자란 말 뭔지를 주었습니다. 일단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 산지 중도면이 중요하네, 그치? 메인이죠. 그 다음에요. 일반 장업의 업무 구성은 위탁 수수료 아까 냈죠. 위탁하는 사람 개설자한테 1.5 60 냅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데 거래 금액의 1,040입니다. 자, 60과 40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탁 수수료가 더 크네요. 60, 40 통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40, 60 안 됩니다. 60, 40입니다. 왜? 위탁 개설자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러니까 60. 크니까 60. 작으니까 40.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큰 거 60. 자, 수산물 이력제 넘어갑니다. 3년, 10년, 5년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1개월 국민선언 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고요. 유효기 1개월 전에 장하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등록 면제. 등록해야 되는 거는 등록해야 된다.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등록 후에 거짓 혼동하면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국민건강의 위해가 소비량 많은 그 밖에 이거 192번 2페이지 등록 대상 생산 판매 생산자가 있었죠. 아까 전에. 그죠? 그리고 유통자가 있었고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판매자 그러니까
31주에 수입 수산물의 유통기록은 마지막 최종 소비자는 판매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승희 씨 기억나? 예. 예? 예, 좀 두꺼운 종이 주셨잖아요. 그게 이력 추적. 저 136페이지입니다. 앞에. 자, 앞에 136페이지가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136페이지부터가 대수장관에 등록한다. 27조부터 생산, 유통, 판매, 생산자 포함한다. 포장 변경하는 사람 제외한다. 유통자, 판매자 이렇게 있고, 해수부 장관한테 하고 국립수산물 분재관리원장에 의해 위임이 되어 있고, 특정 대상 품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1개월 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안 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이력제는 꼬리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품질 인정하고. 자, 그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다시.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량이 많고, 앞에 100, 아까 36일 했으니까 같이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래, 찾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민 소비량, 그 다음에 의무 면제자, 노점 행상, 직접 직거래, 중간 유통업체 안 통하고요. 원산지 면제까지 비교해라. 답 정정 이게 답입니다. 5조 이항 가름 구정, 그 다음에 가공품의 원료 배합이 당류물, 첨가물 제외. 단 당류가 주 원료일 때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명일 때 적어야 됩니다. 수산물 이력제, 천일염 이렇게 4자리 연도, 6자리 해당 연도, 출하 연도. 그 다음 천일염 외 이력제, 을신자리 4, 2, 5. 4자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부여. 두 번째 수산물 종류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수산물 종류고 그 다음에 연도입니다. 마지막은 관리 내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비타500 제가 지분 아닙니다. 보세요. 비타500 그럼 땅콩 카라멜 보세요. 땅콩 카라멜 비타500도 이게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저 뼈가 한 주세요. 저한테 저기 저한테 모든 제품에는 거기에 보면은 영양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 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필수 8가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콜레스테롤, 비타민,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리고 다시 할게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콜레스테롤,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비타민 E, A 같은 거는 회사를 위해서 적는 거예요. 자기가 허가받고 적는 거예요. 8개는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회사가 좋아가 비타민 A가 들어갔다, EPA, DH가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갔다, 그거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적을 수 있다. 영양정보 8개입니다. 그래서 볼 때 그래서 바코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적으세요. 밑에다가 크게 식품의 8개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지방이 지금 그 3개, 4개입니다. 포화 지방, 나트륨, 트랜스 지방,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8개 맞죠? 근데 여기는 비타민 E가 있고요, 여기는 비타민 C가 있고 칼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유리하면은 식품의약반처에 승인받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얘는 비타민 E가 있고요, 얘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맞아요? 네, 돌려였어요. 정확합니다. 숯불사 2차도 되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예, 3개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이 4개입니다.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만 4개 빼고 나머지는 지방이 4개입니다.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맞죠? 그런데 여기는 당류가 포함되어 있죠. 당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원산지 표시에 보면은 당류, 물, 식품 첨가물인 주정은 제외한다. 단 당류는 주 제품에는 포함한다. 그래서 당류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원래는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 안에 당이란 것은 형 당이 달달한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 500에는 당류가 메인이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원료니까. 원산지 표시 관계되는 게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겁니다. 왜요? 비타 500 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880이 코리아입니다. 여기 13살이거든요. 880은 우리나라 번호잖아요. 예. 네. 원래 다른 나라 2개인데 우리나라만 880을 받았더라고, 3자리를.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너 많이 알려주지 마. 행은 지금 6개월 공부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한 달에 두드려가지고 다 알버리면 짜증나지. 웃는 게 아니고 진짜 노력한 만큼 노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예,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13살이 있는데 우리는 천일염 10자리, 천일염에는 13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일염이나 천일염에 대한 어떤 그것은 나중에 원산지 표시 5조 2항 가름 구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연기가 다 됐습니다. 일단 유통법을 지금 그리고 나서 식품 8가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하게까지 했으니까 반복하시다.